벌써 저희 미션이 네 번째까지 갔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비 소식 통해서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토론을 했는데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갈 길에 있어서 장애 요소도 많은데 뭐 그런 것들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찾는다면 방법이 충분히 찾아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제 조합원들의 구성인데요. 이론 미션 네 번째 권리 산정 기준의 부분이 사실 그 조합원의 구성을 할 때 어떤 사람들까지 조합을 인정해 줄 것이냐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데 좀 더 설명드릴 테지만 도정법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데 소정법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게 나올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다른 툴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네 번째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지금 빈지법에서는 아예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규정이 없고요. 근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도정법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떤 행위들을 할 때 필지를 나누거나 다가올 탓에 분할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내용들이 50조의 이해 규정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관리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나중에 아파트 배정 기준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밴드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저도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이 절차상에 지금 우리가 소정법에 의한 가로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기본 계획이 없고 구역 지정이 없고 그다음 관리 처분이 없다는 건데 그럼 조합 설립부터 먼저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조합 설립 가고 나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전에 구역 지정이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단계에서 건축 허가 제한이 걸리는데 행위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행위 제한뿐만 아니고 그 전 단계인 기본 계획 단계에서 분양 기준의 여부를 따지고 있고 뭐 조합 설립 인가할 이후에 또 매매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 소정법의 가로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에 가서야 어떤 건축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 부분을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될 건지는 사실 좀 저도 미지수예요. 아직 하위 법령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은 소정법에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조합원 숫자를 부풀려서 사업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법이 있다. 그런데 소정법에서는 없다. 법이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하면은 좀 비교가 편할 텐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없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쩌면은 소정법의 시행자 입장에서 이걸 약간 좀 악용하면 시행을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도움도 줄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없다는 것 자체는. 왜냐면요. 만약에 10명 중에서 6명이 반대를 해서 4명 중에 2명을 더 설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된다. 그러면 10명을 설득한 6명을 더 저번 늘려서 분모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 설득하면은 80% 동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소정법에서는 없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추세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 그리고 물건을 쪼개서 조합원을 여러 개 만들어서 분양권을 2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좋지만 저처럼 이거를 사업 시행자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은 너무 부풀려지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이냐를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더 많은 토론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토론을 거듭하다 보면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밴드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나는 저기 몰래 하나 들어가서 한 개를 2개로 만들어서 아파트 2개 달라고 할까? 이 가로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1+2까지 가는 게 3개까지죠. 그러면 6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까? 막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소정법에 규정이 없지만 분명히 또는
어떤 그 관 차원에서 그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막아줘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관리처분계 기준을 수립을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조합원의 숫자를 규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권리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리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게 추가로 취득되느냐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야 될 뿐이고, 근데 결론하여서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마치고요.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소수만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해서 좀 번개를 자주 해서 지역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조합설 인가를 받고 싶은 지역들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그 지역을 선정을 하고 별 탈 없이 잘 규율해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번개 공지 자주 띄울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